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요일 밤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이라는 부담감이 늘 우리를 짓누르는 일요일 월요병이 도지기 시작할 딱 좋은 시간이죠. 8시, 9시 사이. 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같이 봅시다. 저도 뭐 주말에 여러 가지 큰 일은 없었고 좀 모처럼 등산도 조금 하고 뭐 조그만 산 한번 올라갔다 와 힘들더라고요. 나이 먹고 그러니까. 네, 약간의 봄 기운 아직 없지만 많은 분들이 등산을 즐기시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산보다도 이 바다 이렇게 걷는 평지를 참 좋아하는데 모처럼 산에 김포 쪽에 산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자, 금주 시장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제가 이 토요일 아침에도 이제 우리 카페에 글을 쓰면서 처음 쓴 답이 늘 정답이다. 우리가 처음 쓴 답이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 연말에 올 연초에 좋을 그러한 정답을 썼는데 시장에 살짝 빗끌려간 거죠. 빗끌려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모습이 미국에는 나타나 미국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썼던 정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쪽으로 돌아오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쓴 답이 늘 정답일 확률이 높다. 우리가 시험 볼 때 그렇죠. 1번이라고 처음 생각했던 게 결국은 맞을 확률이 높던데 다시 처음에 썼던 정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돌아와야 되죠. 그걸 가장 많이 흐트렸던 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 실적 발표가 우리가 처음에 썼던 정답에 대해서 공포감을 주고 와, 우리가 썼던 정답이 틀릴 수도 있네. 이런 가정들이 깔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극복하는 과정이 지금 1월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기업 실적 시즌으로 아주 시기로 급하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따라서 미국발 기업 실적, 우리나라 기업 실적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어둠이 사라지죠. 좋던 실된 CPI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고용,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 다음에 CES,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시장이 사라지는데 후티 반군에 의한 홍해 무역에 대한 어떤 유통의 문제, 물류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지만 하나 대만 또 선거가 끝났죠.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하나씩 시장에서 제거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자본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번 주를 한번 봤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 주가를 보면 다우는 0.31 마이너스 빠졌죠. 나스닥은 0.02, S&P는 0.08. 뭐 장 초반엔 다들 좋았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랐다 하락다 하는 하루에도 뭐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강보합에 마감을 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PPI가 발표가 됐는데 여러 상황들이 어려웠지만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생각해봐도 첫 번째 주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한 편을 먹고 애플과 테슬라가 다른 한 편에 먹고 이 둘 사이의 대결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죠. 왜 이겼을까? 승자가 누가 승자인가가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이들의 승리 요인은 뭘까? 왜 애플과 테슬라가 마탱가리가 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향후에 우리가 어떤 우상향 미래를 좀 전망해 보는데 1분기를 전망을 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왜 애플과 테슬라를 이기는 걸까? 이게 새로운 변화죠. AI라는 거 깔고 가는 거죠. 둘 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I라고 깔는데 애플과 테슬라는 AI인데 색깔이 다른 AI다. 그렇죠. 같은 AI라도 AI가 색깔이 다른 AI인데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이기더라.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월 10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면 애플은 마이너스 0.68이죠. 마이너스 6.86% 마이너스. 다음에 엔비디아는 플러스 29.26이네요. 플러스 29.26. 엔비디아가 뭐 위너죠. 네.
다음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6.43.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12.25죠. 12.25. 결국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고 매플과 테슬라가 맛이 가는 그러한 모습이 수익률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들의 시가총액을 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8,872억 달러, 애플이 2조 8,747달러.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금요일자 미국 시장 기준으로 시총을 이긴 거죠. 엔비디아도 반도체 기업으로 최초 1조 3,513억 달러, 테슬라는 6,958억 달러. 결국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의 위너인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펄을 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37배, 애플이 30배, 엔비디아가 70배, 테슬라가 70배인데 누가 더 많이 빠지느냐 향후에 결국은 엔비디아가 이길 것 같다는 거죠. 펄도 더 많이 내려갈 것이다. 이러한 것들보다 수치적으로도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재 이기고 있는 두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이기는 승인 원인을 파악해 본다면 한국 주식시장에도 뭔가 함이 던져주는 그런 함의가 있을 것이다. 의미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을 1위가 가능한 이유는 게임 분야 세계리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했고 사이버 보안 세계를 1위를 했고 클라우드 세계에서 2위이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네. PC 윈도우 세계 1위 표준 사실상 표준이고 오피스 분야 세계 1위고 여기에 AI를 결합한 오피스, 게임,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시너지를 고려함 등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시총 1위로 충분하다. 애플은 과거에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거죠. 얘들은 변화가 없고 얘들은 새로운 우로 진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본 거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서 이길 것은 AI 검색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땅을 뺏어왔다는 거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구글에 밀려서 검색 엔진의 2%밖에 안 되지만 이걸 10%까지 가져온다면 그 10%를 뭘로 가져오느냐? 챗GPT와 빙의 결합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2%였던 것 10%만 가져온다면 여기에 딸린 수익의 구조들, 광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익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미래를 밝게 하고 구글과 애플을 박살낼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저는 본 거죠. 결국 AI다. AI 올인한 것들이 결국은 광고 시장 수익적인 측면에서 검색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미래의 먹거리인 AI의 그러한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소프트바이크 MS가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게 이제 1등의 요인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한국 시장에서 적용을 해보면 네이버는 과연 위기일까 아닐까? 저는 위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도 뺏길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네이버가 얼마나 많은 AI를 장착을 시킬 수 있냐. 챗 GPT양의 AI, 생성 AI를 얼마나 한국 스타일로 맞게 파워풀하게 장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과거에는 구글한테 죽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많은 것들을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방어력이 중요한데 이걸 잘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독자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아무것도 하지 않죠. 과거에 안주돼서 이제 끓는 물 속에 들어가 서서히 죽는 개구리처럼 애플은 죽고 있다. 우리 삼성전자가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HBM의 시장에서, CXL 시장에서, 언디바이스 AI 시장에서 애플보다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 삼성은 다이할 것이다.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변화가 모색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애플의 약점은 중국 리스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이나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중국 애들은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차이점들이 결국은 MS가 애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에 대한 리스크 참 중요한 모습이죠. 다음 두 번째로 엔비디아가 테슬라보다 더 우위에 있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러한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신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중국에서도 팔릴 수 있는 중국 비즈니스를 제끼면서 또 그 틈새 약점을 파고들면서 장사를 하는 엔비디아의 그 파워풀한 모습이 시장에서 갑자기 인정이 되면서
$530까지를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최근 엔비디아의 핵심이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세상의 변화를 빨리 읽을 수 있는 AI 시장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과거 2등의 서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변화 혁신의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싸움,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죠. 이게 시장의 핵심이다. 따라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과연 AI 시장에서 자기들은 어떠한 혁신 제품으로 시장에 대응할 것이냐,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그 블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비메모리 싸움일 수도 있고, 이러한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향후에 큰 전투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 AI 분야에서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혁신과 기술이 없다면 다 죽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들고 있는 기업이라면 살아 움직여서 새로운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의 투자 포인트는 과연 저점은 어디인가, 이 시장의 저점은 어디인가, 뭐 찾기 참 어렵지만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모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한 걸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네, 저점은 대체 어딘가, 지수의 저점은 어디서 어떻게 찾을까? 삼성전자가 결국 시장 승패의 핵심 포인트다. 2024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 51%나 증가한 259조. 23년에 172조였는데 이제는 250조까지 늘어난 거죠. 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을 삼성전자가 차지하는데, 2024년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 2조 원 적자에서 24년 44조 원 흑자로 예상하면서 전년 대비 88조 원 증가하는 영업이익에 반도체가 47조 원이나 기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카페나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이 표를 하나 붙여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이 2023년도에 172조였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174조에서 반도체가 2조 적자가 나서 172조였는데, 올해는 코스피가 215조,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34조, 반도체를 제외한 게 10조에서 44조가 플러스가 나서 얼마가 나오냐, 259조인가? 네, 259조의 영업이익이다. 올해는 259조, 작년에 172조, 이 대부분을 바로 반도체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벌써 88조가 늘었는데 그중에 44조가 반도체에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23년 4분기, 작년 4분기 영업이익 20% 이상 하회하면서 2.8조 원으로 이제 깎인 거죠. 예상치를 하회했죠. 예상치를 하회한 거죠. 물론 이번에 발표된 이익은 4분기는 계절적 특징, 23년에 속한 과거 수치, 이런 기대치를 하회했을 뿐이 QOQ 기준으로는 플러스 15% 증가했죠. 기대치를 하회했죠. 그러나 삼성전자로 인해서 24년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시작이라는 우려가 표면화될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작용하면서 하락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박살나는 그런 원인이 됐다.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 과거 4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미스가 났을 때 그 다음 해 1분기의 조정 강도는 어떻게 됐는가, 이 부분을 대부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발표치가 전망치 대비 20% 이상 하회할 경우 다음 연도 1분기 코스피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연간 대비 적게는 5%, 크게는 15% 하향 조정이 됐다. 즉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 4분기에 삼성전자가 예상을 마이너스 18.3%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0.1% 올랐고, 그 다음 16년에 31.6%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그 다음에 12.1%가 늘어난 두 번의 케이스가 있었지만, 18년은 여전히 1분기가 안 좋았고, 22년에도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24년 1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상을 하는데, 우리의 예상보다도 전망치보다도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분기는 어닝 쇼크가 나타날 가능성, 분기 실적이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중요하죠. 2012년과 16년을 보면 이때 코스피가 박스권 장세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2012년에서 16년에 코스피가 박스권 장세했을 때는 실제 이익이 급감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이, 이걸 대비해보면 지금이 박스권 장세이냐? Sure, why not? 지금이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2012년에서 16년까지 12, 13, 14, 15, 5년 동안의 박스권 장세인데 이때는 크게 영업이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박스권 장세일 때는 2012년, 14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2013년 마이너스 5%, 작게는 2014년 마이너스 1%만 감소했을 뿐이다.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치를 크게 벗어났지 않았다. 박스권 있을 때는 어떤 예상에 대해서 많이 잡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않는 케이스가 많았다. 당시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저점 평균 마이너스 8% 하락, 저점 대비 고점까지 평균 9% 상승하는 박스권 속에 있었다. 최근 이익 기대치의 하향 조정이 진행되는 단기 박스권일 가능성이 있고 과거 박스권에서 고점 대비 저점까지는 평균 마이너스 8% 조정을 적용할 경우 코스피의 바닥은 2460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네요. 따라서 2012년에서 16년 영업이익 레벨이 중요했던 시기다. 11년에 기록했던 당시 최고치 126조의 영업이익은 16년 1분기에 들어서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도체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늦은 2017년 1분기에 40조 원대 이전 40조 원대로 이전 고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박스권을 탈피했다는 거죠. 따라서 박스권일 때는 영업이익 조정이 크지 않았고 이걸 영업이익이 뚫고 넘어갈 때 우리가 바로 박스권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우리도 지금 2006, 500, 600의 박스권 상단인데 삼성전자가 이것을 영업이익을 뚫고 넘어갈 때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박스권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박스권의 주식시장이 갇혀있는 상황에서는 1분기에 대한 실적 조정도 그렇게 우리에겐 충격적이지 않을 것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기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어떻게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글로벌 테크주가 이끄는 주도주의 변화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테크주의 변화. 아직도 반도체를 비롯한 테크주의 이익 개선 기대는 유효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글로벌 테크주를 이끄는 주도주의 변화는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이익 성장 주도주가 엔비디아와 메타였다면 2024년과 25년은 아마존이 될 것이다.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 순이익이 애플 대비 80%에서 2025년 95%까지 좁혀지면서 순이익이 1000억 달러 클럽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이 세 가지에서 커다란 주도주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반면 애플과 테슬라는 갈수록 쪼그라들 거라고 보는 거죠. 24년 미국 시가총액 테크 기업들의 카펙스는 전년 대비 플러스 수준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증가율이 카펙스 증가율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이 결국은 영업이익과 성장력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이드증권 이 투자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을 굉장히 좋게 본 거. 물론 엔비디아와 메타 이 세 개를 좋게 봤는데 아마존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생각보다도 클 것이다라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2024 엔비디아는 17.6%, 25년 17% 갈수록 좀 주는데 아마존은 준 다음에 그렇게까지 많이 줄지는 않는 거죠. 네. 따라서 아마존과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 이들의 연간 순이익이 1000억 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 봤죠? 테크주의 주도주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결국 AI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많은 데가 승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의 연간 순이익을 보면 애플이 좋았는데 애플이 이제 거의 높이가 그렇게 낮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25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높은 그러한 모습. 알파벳도 이제 조금씩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애플은 조금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알파벳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 성장률, 특히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 성장률, 그 뒷병에는 챗 GPT가 있다. 결국 구글의 검색 엔진을 얼마나 많이 뺏어오느냐.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거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테크 기업들의 이익에서 가성성은 여전히 높다. 24년과 25년 미국 주요 테크 기업들의 카펙스 증가는 모두 플러스 전망이라는 거죠. 물론 많지는 않지만 애플도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알파벳도 플러스, 아마존도 플러스, 엔비디아도 플러스, 메타도 플러스, 테슬라도 플러스. 결국은
매그니피션트 7이 시장을 돌아가면서 주도할 건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이런 것들이 애플과 테슬라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엔비디아.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8% 고점 대비 이 정도 박스권에서 유지하면 마이너스 8%면 2460이다. 2500 정도가 바닥이라고 본다면 거의 뭐 바닥은 지금 견고하게 나름대로 거의 와 있고 지키고 있다. 어느 이제 캐탈리스트가 있으면 다시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갈 확률이 있는데 박스권 하단을 2500이라고 친다면 그 캐탈리스트 결국 박스권의 바닥을 뚫고 위로 끌고 올라갈 그 캐탈리스트가 뭐냐를 한번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밸류에이션 조정이 크게 조정은 없었으나 소폭 하락하며 향후 EPS가 조금만 증가한다면 이 밸류에이션도 조정이 돼서 올라올 것이다. 미국의 지금 밸류에이션 19.6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일본이 14배까지 올라와 있고 검정계 유럽이 12.9배, 한국은 11.3배, 중국이 8.9배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올라오는 옆으로 이제 기고 있는 모습이죠. 밸류에이션 조정이 돼 있습니다. EPS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밸류에이션 조정이 된다면 다시 조정이 돼 있다면 밸류에이션은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올 거. 11.3배에서 최소한 12배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향후 가장 중요한 금리 인하 시기는 언제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이제 1월 30에서 31일 FOMC 회의가 열렸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파웰의 입만 바라봐야 될 상황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3월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가 이제 대세를 이루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기대감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아주 뭐 이상한 일이죠. 특히 이번 주에 이제 미국 12월 소매 판매가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비 0.4%로 전월보다 더 늘어날 거로 예상 중이다. 그 소매 판매와 같은 것들이 좋게 나온다면 금리를 쉽게 빨리 인하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어떤 지표상으로는 솔직히 단기적으로 바로 금리를 3월에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인 소비 지출이 바닥을 치고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데 하지만이 중요하죠. 그러나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작년 금리 인상에 대한 소비 심리 둔화와 고용 여건 악화가 급속하게 밀려올 가능성에 시장이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어떤 경기가 침체되거나 경기가 박살났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이유로 금리를 많이 인하하지만 현재 미국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정책을 쓸 때 경제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떨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상의 구조. 그래야만 이제 올 연말에 있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고려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금리는 3월은 아니더라도 4월, 5월부터는 인하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우리가 좀 다시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 내 고용과 소비가 강하지만 결국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약해지며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게 미리 선반영되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걸로 인해서 성장주, IT, 기술주, 바이오주들에 대한 매수 강도가 시장에서 다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라는 것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지. 미국 국채 2년짜리가 4.146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미국 국채 10년짜리는 3.939, 4.1에서 3.939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금리 하락이 상당히 선반영되면서 내려오고 있다.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간과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요인들이 기술주와 성장주, IT주, 제약 바이오주들을 바닥을 견고하게 하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때 머리끄댕이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투자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보통 처음 쓴 답이 정답이다. 그렇죠? 네. 모든 학자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좋게 보는 거죠. 고밸리에이션, CPI 하락폭 둔화, 금리 인하 가능성 약화, 일부 종목 실적 충격, 비트코인 ETF 허락, 마지막에 대만 선거 등 시장을 어지럽게 했던 모든 악재들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후티 반군에 의한 홍해 문제만 남아있죠.
문제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달러 강세 기준으로 인해서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언제 끝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이다. 사실 지난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나타내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근데 우리는 피부적으로도 코스피에서 많이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2조 3천억을 샀어요. 네, 외국인들이.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700억을 파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지난주에는 코스닥이 더 좋고 코스피가 더 안 좋았는데 실제로 외국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 그만큼 개인 투자가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발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금주는 미국 실적 시즌에 의해서 크게 잡아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전자 사업의 실적 쇼크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서 긍정적 시기량이 묻어나면서 시장은 다시 기술적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새로운 디바이스, 언디바이스 AI가 이제 발매가 되는 거죠. 갤럭시 24 출시 효과를 기대를 해볼 만하다. D램 산업이 본격 흑자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 1분기에 이걸 숫자로 다시 찍어만 준다면 시장은 큰 염려에서 벗어나서 1차 충격에 벗어나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중적으로 D램 가격이 인상되고 HBM의 콜 테스트에 따른 실적과 모멘텀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삼성전자를 글로벌 메모리 칩 메이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다. 이런 매력 포인트가 또 시장에 어필할 가능성. 그리고 대주주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도 거의 다 끝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썼던 투자 전략을 다시 리발빙 해보면 처음에 쓴 답이 여전히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주에 이제 추천 종목 5종목을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잘 보지 않고 독특하게 레뷰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 추천해서 거의 100%가 올랐죠. 이렇게 좀 살만한 그런 중소형주를 5종목을 추천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에 와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본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주저주절 했지만 핵심 요인은 하나이다. 처음에 쓴 답이 맞다. 처음에 쓴 정답이 뭐였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이 5가지가 우리가 제약바이오도 물론 있죠. 새로운 ADC 같은 것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없었는데 이것들이 일단 정답이 아닐 확률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2.8조로 그냥 빠지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나오고 희석이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반등의 모멘텀, 바닥을 견고하게 하고 바닥은 2,500이다. 그리고 삭스권 상단은 2,600을 향해서 다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배팅을 하자.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여러 가지를 주저주저 이야기했는데 한번 잘 보시고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날이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예, 건강 잘 지키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좀 승리하는 그런 멋진 한 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